최대치수입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이고요. 최대치수야. 자, 최대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1학기 내용에서 최대치수 값을 구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는 뭐냐?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에 뭐로 나타낸다? 합골이라는 얘기야. 자, 기본적으로 전부 다 최대치수를 구할 때는 대소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제 안에는 뭐가 세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실수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실수 조건은 그냥 읽고 얘가 기본적으로 대소를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적용하시면 되는데, 자, 완전 제곱식의 합골 형태로 나타내면 되는데 어차피 수식 안에 모든 문자들이 실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니까, 자,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뭐 그냥 완전 제곱식의 합골로 푸는 형태들은 보통 이런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거야.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더하기 2y 제곱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더하기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이야. 자, x와 y의 제한 조건이 따로 없고요. 따로 없고 한 문자로 나타내지기 조금 힘든 상황이야. 그러니까 자, 문자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문자가 둘 이상이야. 문자가 둘 이상인데, 자,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속어가 안 돼요. 속어가 안 되는, 속어 자체가 되지 않는 문자가 둘 이상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조금 의심하셔서 접근하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문자가 여러 개 있고 완전 제곱식의 합골로 나타내려고 딱 봤더니 뭐가 되는데 딱 눈에 안 들어오잖아. 눈에 안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돼? 문자가 둘 이상이니까 당연히 내림차순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림차순부터 먼저 하셔서 수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이고 여기에 x 들어있고 여기 x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y에 더하기 2의 x가 되는 거야. 자, 요게 뒤에 있는 상황이고 뒤에다가 그 다음에 뭘 적어주면 된다? 2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의 반, 그 녀석의 제곱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반의 제곱 같은 경우에 반의 제곱 여기다 추가를 해줍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y-1이라고 하고 y-1의 전체의 제곱을 얘한테는 먹이는데 뒤에 있는 녀석한테는 빼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얘를 빼줘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뒤에 있는 거 정리를 좀 해보시면 여기 y제곱 사라지죠. 얘가 y제곱 하나 있을 거고, 뒤에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2y 나오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 2y,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이쪽 부분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1 사라지니까 더하기 2가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녀석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y-1의 전체의 제곱이고 더하기 1 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랬어?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의 합 형태로 바꿨으니까 요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 y가 1이 될 때 여기 1 집어넣어서 x가 2가 되면 최소값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의 합골로 나타내시면 되더라.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이용한다? 판별식 이용하는 거예요. 자, 판별식이 이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식 자체가 몇 차 방정식이 돼야 되느냐면 2차 방정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얘마저도 한 문자의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한 문자.
한 문자 2차 방정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까지 있겠어요? 여기에서는 실수 조건까지 있겠죠. 실근 조건까지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2차 방정식도 만들고 그것이 한 문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면서 세 번째 실근 조건까지 확인하셔가지고 판별식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판별식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어디에 들어가게끔 여기 판별식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있을 거고 그 문자가 이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저런 형태로 나타내시면 되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런 형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일단 그래프 못 그리고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의 합골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일단 뭔가의 값이 있을 때, 뭔가의 값이 이 값 전체가 누군지 모를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는 k라고 일단 두면서 는 k라고 두시면 일단 방정식으로 변하겠죠. 방정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내시면 되겠네.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kx 제곱인데 이 항하니까 마이너스 1의 x 제곱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kx 되는 거고 넘겨주시면 얘는 k 플러스 1의 x가 되겠고 끝에 k에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꼴 제로가 될 거니까 요거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이제 뭘 만들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었고 어차피 특별한 얘기가 없긴 하겠지만 여기에 무조건 실수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실수 x는 실수니까 이 등호를 만족하는 x는 실근이고 그래서 실근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 k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이게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얘를 안으로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니까 그래서 2k-2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안에 것끼리 더하면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3x 마이너스 1 하나 있을 거고 안에 것끼리 더하면 안에 것끼리 빼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있을 거고 얘가 0 이상이 되는데 마이너스 1 양변에다 곱해가지고 식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k-3이 되는 거고 이거 부등호 방향 변하게 되면서 k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3에서부터 3분의 1까지가 되더라.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제 뭐 지금쯤 되면은 이 생각도 조금 하셔야 돼. 지금 얘가 항상 2차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값 자체가 뭐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한 이 범위 안에는 k가 뭐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k가 실제로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렇게 구해졌었을 때에 3분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3까지의 범위는 있으나 이 사이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나 누구는 제외되느냐 하면 1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1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러면 얘가 1이 되도록 1이 될 때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1이 될 때를 보시면 돼요. 1이 될 때는 자, 두 번째야. 만약에 x, k 값이 1이 된다라는 얘기는 x 값이 누가 된다는 얘기야? x 값 자체가 0이 된다라는 얘기야. x 값이 0이면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다? k 값 1을 가질 수 있겠지. 실수 x 값 0을 가지면 0000을 가지면 k 값이 1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빈 부분이 어떻게 된다? 메꿔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부분 메꿔지니까 싹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가 다 등장하더라. 끝입니다. 자, 다양한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는 잘 등장은 하지 않아. 이 형태도 안 등장하고요. 이 형태도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전에 정말 오래된 문제들만 등장하는 거고 요즘에는 모의고사에서는 안 등장하나 내신에는 나옵니다. 오케이? 내신에는 학교별로 조금씩 등장하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크게 몇 가지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야. 다 아셔야 됩니다. 난 이 부분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세 번째야.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인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3까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 y의 범위가 마찬가지 1에서부터 3 사이에 들어있는 그러한 이런 영역이 있다고 칠게. 어떤 영역이냐면 얘를 조금 더 내려야 되겠네. 얘를 조금 내립시다. 그냥 올리자. 그러면 자, 1, 3이 되는 거고 여기에 1, 3이 되는 거야. 요 영역 안에 점들이 수없이 많죠. 이 영역 안에 점들이 수없이 많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이런 영역에서 단순히 이렇게 보는 거야. x 플러스 y의 이 녀석의 최대값이 누구고 최소값은 누군데? 라고 하면 감각적으로 x값들 중에 가장 큰 값, y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너무나 쉽게 나오잖아. 그냥 6이야. 맞죠? 최대값 6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6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그에 마찬가지로 서로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장 작은 값 두 개를 집어넣으시면 얘가 2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6하고 2가 등장을 하는데, 자, 매번당 우리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x값과 y값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수식 자체를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를 x 플러스 y라는 값이 여기에 x, y들이 들어가게 되면 수없이 많은 값들이 존재할 텐데 그 값을 k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k에 뭘 구하면 되겠어요?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범위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k의 역할 자체가 직선의 뭐가 된다? y절편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어디에서 여 x값 자체가 3일 때 y값이 3일 때 최대값 6이 나왔었는데, 즉 3,3을 대입하게 되면 3,3을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3,3을 대입한다. 자, 3,3을 대입한다. 내가 수식에다가 3,3을 대입한다라는 행위는 누구랑 동일한데? 직선에서 지난다. 직선이 지난다와 동일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K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이 K의 범위가 Y절편인데 그러면 Y절편의 범위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다, 대입한다. 지난다, 대입한다. 그러면 지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빽빽하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면서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작은 값이 등장하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지점에서 가장 작은 값이 등장을 할 거면서 그때의 y절편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2였다는 얘기고, 가장 상단에 우측 상단에 올라왔었던 얘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의 y절편을 직접 구하게 되면 그 값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6이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곡선을 알고 있으면은 그 곡선이 지나는 지점, 그 곡선이 지나는 지점을 다 움직여 버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몇 번이냐 하면 자, 한번 50 몇 번. 31번 봅시다. 31번. 31번이야. 31번부터 자, x라는 것이 있을 거고 x라는 것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까지예요. 1에서부터 2까지 되는 거고 1에서부터 2까지 그리고 자, 함수가 등장했네요. 함수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하면 fx가 있는데 이 fx가 x-a의 전체의 제곱이고 더하기 b다. 그리고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가 될 때야.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분석해서 잘 봅시다. 자, 이 문제를 당연히 풀 줄 알 거고 대부분 다 풀 줄 알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까지 있는데 이게 1학기 내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최대 최소 구하는 마지막 방법 네 번째는 뭐냐? 2차 함수입니다. 즉 뭘 이용해 준다? 포물선을 이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포물선을 이용해 주는데 간단해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대수적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그래프로 풀 것이냐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잘 되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잘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잘 돼야 돼. 문제가 이게 잘 풀리는 문제가 있고 이게 잘 풀리는 문제가 좀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4번 내용이 결국엔 이제 킬러예요. 얘가 킬러 내용을 풀기 위한 하나의 열쇠가 될 텐데 자,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포물선이 주어집니다. 포물선이 주어지는데 어떤 수식이 등장을 해야 되느냐. 자, 한 문자 2차식이 등장하시면 돼요. 자, 한 문자로 내가 수거할 수 있고 한 문자 2차식이면서 반드시 뭐가 동반될 수밖에 없느냐 거의 대부분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은 제한 범위가 등장한답니다. 자, 한 문자 2차식이고 제한 범위가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들어가 볼게. 자, 가령 이런 거야. x 이꼴 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x 이꼴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얘랑 조금 별개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다 좀 정리를 할게. 이쪽 부분에서. 자, 일단은 내가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을 봤더니 자,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한 상황인데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 상황인데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래서 자, 제한 범위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이제 축의 위치를 봅시다. 포물선의 축을 x 이꼴 m이 얘가 축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가볼게. 만약에 축이 x 이꼴 m이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어디서 발생한다?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고 최소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을 해요. 맞죠?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반면에 x 이꼴 m 자체가 어디 있으면 x 이꼴 m 자체가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어디서 발생한다? m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자, x 이꼴 m 자체가 여기 있어요.
아래로 볼록합니다. 최소값 어디서 발생한다? B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까지 되셨죠? 다 되셨죠? 이건 뭐 다 아실 거니까.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상황인데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어디에 제한 범위나 축에 미지수가 등장을 하는 거야.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미지수가 등장하는 거야. 축 또는 범위에, 축이나 범위에 뭐가 등장한다? 미지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다?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미지수니까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축이 만약에 미지수면 지금처럼 이쪽 A, 왼쪽 A와 B 사이, 그리고 B보다 오른쪽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자,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변한데, 자, 갑니다. 축이 M이 왼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최소값 가지는데? 계속 A에서 최소값 가지다가 A 하다가 이쪽에서 M에서 이 사이가 되면 M에서 계속 가지는 거고, 다시 뻥 뛰어들면 오른쪽으로 딱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B에서 계속 가시겠지. 그래서 자, 얘는 분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아래로 볼록하면 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분류 기준이 범위에 안과 밖에 뭐가 있는 거야? 축이 있을 때야. 분류 기준입니다. 자, 마찬가지 얘랑 같은 결의 내용을 한 개만 더 정리할게. 자, 위로 볼록한데 최대값이야. 위로 볼록한데 최대값이야. 자, 여기서 봅시다. 최대값이 어디서? 위로 볼록해요. 최대값이야. A에서 계속 생겨. A 하다가 A에서 생기다가 빵 하고 뛰어넘으면 축에서 생겨요. 최대값이 축에서 생기다가 다시 뻥 하고 뛰면은 어디서 생긴다? B에서 생기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분류 기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분류 기준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두 번째는 자, 아래로 볼록함에도 불구하고 뭘 구하여라 라는 얘기냐면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이거나, 마찬가지 위로 볼록한데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얘는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요. 어느 부분부터 볼 거냐 하면 아래로 볼록한데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부터 봅시다. 아래로 볼록해요. 최대값 어디서 생겨요? B에서 생겨요. B 하다가 한 이 정도쯤 오면 A로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되느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정중앙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정중앙이 곧 뭐가 된다? 분류 기준이 됩니다. 자, M이 여기 있었어요. 아래로 볼록한데 최대값이야. 계속 B에서 생기다가 뛰어넘으면 A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느냐 하면 얘는 범위에 정중앙이 되는 거고, 정중앙에 좌측과 우측에 뭐가 있을 때? 축이 있을 때니까. 자, 이제 끝났어요. 대수적으로 푸는 방식은 일단은 끝났으니까 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이 아래로 볼록한 최대값인지 위로 볼록한 최대값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분류하시고 적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3-1번 한번 봅시다. 31번 다시 한번 볼게. 자, 여기 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상황인데 최소값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무리고 최소값이니까 분류 기준이 딱 범위 안과 밖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갑시다. 축이 A고 A라는 녀석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이 1과 얼마 사이일 때? 2 사이일 때, 마지막으로 A가 누구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탁탁탁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 거야. 세 가지로 나눠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볼게. x 이꼴 1이 여기 있고요. x 이꼴 2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1보다 작을 때에 해당하는 부분이 x 이꼴 a가 여기 있고 또는 x 이꼴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어디 있을 수도 있다? x 이꼴 a가 여기 있을 때, 자 여기 있을 때는 최소값 자체가 어디서 가져지는데 이렇게 가시다가 이쪽은 보이지 않죠? 이쪽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서 가지겠지. 이쪽 부분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여기서 최소값.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니까 F1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최소값 가질까요? 여기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 얘는 FA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어디서 가진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최소값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어디? F2가 최소값이야.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식들이 다 달라진다 이 얘기지. 구간별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1을 집어넣으면 F1이 얼마인가요? F1 자체가 A-1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A-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이 값이 최소값인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FA야. 그러면 A니까 B가 되는 거고 B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면서 세 번째입니다. 2를 집어넣으시면 A-2의 전체 제곱 더하기 B가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야. 자, A가 2분의 3일 때 여기죠. 5다. 기억 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보시면 니은은 A가 1 이하냐? A가 1 이하인데 얘들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게 연속 단원과 미분 단원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게 함수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예요. 함수로 잡아내는 건데 자 항상 어떻게 되느냐? 경계값에서는 다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같다는 그냥 다 집어넣어도 서술형 평가할 때 아무 문제 없고 실제로 대입하셔도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같다까지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같다 없이 진행하시고 나중에 같다는 다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니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죠. 여기가 저게 되느냐 묻는 거니까 전개해 주시면 되겠지. 전개해 주시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B는요 A제곱 넘겨주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A인데 넘겨주면 플러스 2A가 되고 1 이항해주면 4가 되는 거니까 딱 거기에 해당하는 니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디귿 봅시다. 자 디귿에서 일단은 조금 기량 차이가 나긴 해. 디귿에서 기량 차가 나는 거니까 이거 확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뭐냐? 자,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자,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자, 첫 번째 방법 1은 방법 1입니다. 자.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각 구간별로 자 A가 만약에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그 상황에서 B는 누가 되느냐 얘가 되거든요. B는 얘가 되는 상황이라서 A 더하기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가 됩니다. 이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계산해 줬었을 때에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A 제곱이고 두 번째는 3A가 되는 거고 더하기 4가 되겠네. 자 요런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맞죠? 요런 형태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 A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라서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범위가 어디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이 되는데 2분의 3에서
축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최대값 자체가 6 나오나? 잠깐만요.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시고 a 플러스 b를 해주면은 2분의 3이 축이고 보자. a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a 플러스 b에서 최대값 자체가 2분의 3 자체가 벗어나 있으니까 1에서 최대값까지겠네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A가 지금 1일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값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2분의 3 같은 경우에 이 값을 벗어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꼭지점이 2분의 3에서 있을 거면서 위로 볼록한 상황이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1에서 최대값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 이꼴 1에서 a 이꼴 1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그 값이 얼마 나온다? 6이 나온다는 얘기야. 첫 번째 거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 사이가 되면은 얘는 자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a 플러스 b에서 b 값 자체가 계속 얼마가 되는 상황인데 5가 되는 상황이라서 a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a 플러스 5에서 a가 가장 클 때가 2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 자체는 여기서는 7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고요. 마지막 봅시다.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는 a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수식이 이렇게 잡히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b 값 자체가 얘니까 a 마이너스의 a 빼기 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수식 정리해 주시면 자 마이너스 a 제곱이고 플러스 4a가 되겠죠. 자 플러스 4a가 되는데 여기는 a 값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5a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하기 1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 제곱에 더하기 5a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축이 a가 2분의 5가 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2분의 5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2분의 5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25, 2분의 25, 4분의 25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네. 4분의 얼마가 된다? 4분의 29가 되겠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건데 자 봅시다. 그럼 최대값이 이 전범위를 통해서 각각의 최대값이 나왔는데 세 가지를 비교해 주시면 누가 가장 크다? 얘가 가장 크다. 오케이? 됐어? 이게 가장 크니까 얘가 답이 되는데 이렇게 푸시면 자 여기서 계산, 여기서 계산, 여기서 계산하다가 중간에 말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던 이 내용을 활용을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한번 활용해 볼게. 자,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요. 방법 2로 한번 가봅시다. 방법 2야. 자, 방법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각 구간별로 함수들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야. 자, 각 구간별로 함수들을 다 아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여기다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b는 마이너스의 a 빼기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a 값 자체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2까지 그 사이에는 b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여기는 b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의 a 빼기 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세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a가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가 있을 거고 a가 얼마가 될 때? 자 a가 2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과 2 사이는 5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이 1,5니까 딱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5가 꼭지점이니까 딱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함수식만 알면 순식간에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a 플러스 b가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어떤 값을 가질지는 모르니까 그 값을 k라고 둔다라면 b는 뭐가 된다?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y절편이 가장 큰 순간을 찾아서 버리면 되는 거고 어느 부분인데 자 계속 갈 수 있겠죠. 이 점 지날 때 이 점 지날 때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순간이야. 이때가 y절편이 가장 큰 순간이겠지. 이때가 k의 최대값이 발생을 합니다. 접할 때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연립하면 돼요. 이 녀석과 연립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아까 전에 했었던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여기 있는 거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여기 있는 요 녀석과 b는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4a에 더하기 1이라는 녀석과 연립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항 시켜봅시다. a 제곱 플러스 5a가 되겠죠. 넘겨주고 마이너스 5a가 되네. 마이너스 5a가 되는 거고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k 값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합이 5니까 그러면 2개 2분의 5가 2개 더해졌다라는 얘기고 맞죠? 이렇게 그래서 제곱해줍니다. 제곱해주시면 여기 있는 곱이 2분의 곱 자체가 4분의 25가 나오는 거고 이게 k-1이 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주시면 4분의 29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좀 더 효율이 더 높아지니까 우리가 어디 3번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4번 내용은 아직 남았습니다. 4번 내용은 아직 남았으니까 저거는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